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TV 신랑학교 시즌2 그 세 번째 이야기, 베트남 전통결혼 꼭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비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자기가 베트남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전통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게 있어요.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개인 결혼을 하든 그 결혼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결혼이라는 걸 한다고 하면 결혼식이라는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대편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관련된 비용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그 베트남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결혼식을 두 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가에서 하는 결혼은 처가에서 하고 본가에서 하는 결혼은 본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그렇게 두 번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피로연이나 결혼 선언하는 결혼식은 전통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 끝나고 또 별도로 진행이 되는 현대식 결혼은 본가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랑하고 신부가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혼의 일부 행사는 처가에서 하고 결혼에 대한 피로연은 본가에서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아니면 처가집 따로 결혼하고 본가에서 결혼 따로 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처가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두 분 다 가정을 새로 꾸렸다. 그럼 처가에서 결혼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르지만, 내가 베트남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업체 결혼을 하든 개인 결혼을 하든 이 전통 결혼 비용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랑들이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게, 이 전통결혼도 전통결혼이지만 이 전통결혼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보통 보면 베트남에서 전통결혼이라 하는 거는 크게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베트남에서 보면 레번잔, 레넙타이, 담허이, 담끄이 이렇게 해서 그 결혼식 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중매를 하고 그 다음에 상견례 하고 약혼식 하고 결혼식 하는 그런 베트남 고유의 그런 결혼 순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간소화돼서 약혼식과 결혼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국제결혼이다 보니까 어느 집은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오전에 청혼식을 하고 오후에 결혼식을 하거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의 개념과는 좀 약간 달라요, 베트남에서는. 그러니까 결혼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선언하는 본식이 있고 베트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청혼에 관련된 담허이 그 다음에 본식에 해당하는 담끄이 이거를 하다 보면,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 2억동 3억동 들어간다는 소리가 현 시세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베트남 전통결혼 할 때 처갓집에 주는 게 지참금 그리고 폐물인데, 남부는 지참금이 한 5천만 동에서 7천만 동, 그러니까 한 200에서 300, 좀 많으면 400까지 주고 그 다음에 금 한 냥 또는 두 냥 이렇게 해서 폐물을 주는 게 그 베트남 남부에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 한 냥 값이 예전에는 6천만 동, 7천만 동, 한 3, 4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한 1억 동이 넘어가요. 한 1억 1천만 동까지 가더라고. 그러면 금값만 한 500, 600, 두 냥 해주면 한 1천만 원 이상. 그러면 지참금과 금값 합쳐서 1000에서 1500 정도
준다는 말이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덜 들어가면 한 1,000만원, 많이 들어가면 한 2천만원, 현재 그러고 있어요. 베트남 건터나 까마우나 끼엔장이나 지금 이 동네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베트남 사람들이 허례허식이 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들의 문화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도 과한감이 없잖아 있는데, 또 그걸 또 안 해주면 결혼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파혼으로 가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그냥 베트남 사람들이 과한 요구를 한다 그렇게만 볼 게 또 아닌 부분이, 또 그 집안의 수준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뭐 누구 말만 따라 똥구멍 삘가난 그런 집안이 뭐 결혼식 비용으로 한 2억동 3억동 요구하면 그거는 그냥 신랑이 주는 돈으로 결혼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처가에서 결혼을 하고 그럴 때는 처가집 주관 행사로 진행이 되고 결혼 비용의 상당수를 처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중요한 거는 처가에서 어떤 생각으로 결혼을 진행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처가에서 전체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는데 금액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확실한 거는 지금 전통결혼 비용 시세가 남부는 1,000만원 이상, 그렇지만 북부는 1,000만원 미만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남부는 지참금 플러스 폐물 비용이 뭐 지참금이 한 5천에서 7천만 동, 그리고 금이 한 냥에서 두 냥 뭐 이렇게 하는데, 북부는 아직까지는 뭐 지참금 플러스 반지 한 세트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력자가 있다는 거는 이 조력자가 제일 중재를 잘해줘야 되는 게 전통결혼 비용이에요. 전통결혼 비용을 중재를 잘해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소개할 때 남부 같은 경우는 지참금으로 한 1억 동,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 동에서 8천만 동, 그리고 폐물은 반지 한 세트, 그렇게 억제를 좀 해요. 제 아는 분들은 거의 그 사이즈에서 결혼하셨어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북부는 한 1억 동, 남부는 한 1억 5천만 동에서 1억 6천만 동,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북부는 한 폐물까지 해가지고 600만원, 남부는 폐물까지 해가지고 한 1,000만원 선, 그렇게 들어가요 요즘에. 그것도 그냥 검소하게 한 편이에요. 북부도 좀 심하면 1,000만원, 남부는 좀 심하면 한 2천만원. 그러니까 이게 그 집안의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서 처갓집의 고유 행사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처갓집을 존중하는 마음에 내가 어떤 지참금이나 폐물을 제공하는 것을 결혼의 한 과정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허례허식이 좀 심하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 베트남 사람끼리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랑 했는데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으면 있어야지, 베트남 사람보다도 오히려 못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중국 애들 베트남 결혼 많이 하거든요. 얘네들 막 결혼할 때 3만 달러씩 줘요, 막 처갓집에다. 그러니까 비교가 너무 많이 돼요. 그리고 서양 애들도 결혼할 때 한 10,000달러는 줘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20년 전 생각하고 10년 전 생각하고 그 예전에는 이랬는데 확인되지도 않는 카더라에 소모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거 좀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 집주인 아는 사람, 제가 사는 집 옆에 이웃도 얼마 전에 따님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통결혼 이틀 하고 3일째 되는 날 예식장 가서 피로연하고 그렇게 3일 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결혼식을 1박 2일로 하면 그래도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갓집이 좀 새가 있고 그런 집은 결혼식을 한 2박 3일 해요. 그게 그런 게 있고, 또 어느 집은 구혼 행사, 우리는 약혼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웨딩 촬영하고 그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구혼식이에요. 구혼식, 청혼을 하는 거. 근데 그 구혼과 결혼식을
하루에 하는 지역도 있고 그걸 나눠서 하는 지역도 있고 그거에 따라 또 비용이 좀 달라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구혼식이나 약혼식 이런 것까지 비용 생각하면 베트남 전통결혼 비용이 그렇게 얄얄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결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가장 목병이 전통결혼 비용인 건 맞습니다.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집은 담허이, 담거이, 그 다음 신혼여행 이거 다 하면 진짜 뭐 한 2천만 원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결혼하면 못 들어가도 4, 5천 들어간다는 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 결혼해도 이 결혼식에만 2천만 원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결혼식 폐물 준비하다가 파혼으로 가는 커플들 많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전통결혼 비용 조율하다가 그냥 결혼을 포기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결혼 비용 부분을 그냥 꼭 돈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서로 간의 배려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처갓집에서 신랑 입장 고려해서, 그러니까 국제결혼이고 남편이 외국인인 걸 감안해서 처갓집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 남편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처갓집에서 결혼식을 잘 해줘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남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간소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집도 있을 것이고, 이 결혼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처갓집의 고유 행사이기 때문에 처갓집의 의견을 존중하고 장인 장모 생각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놓치기 때문에 신부나 장인 장모와 트러블이 많은 겁니다. 적어도 베트남에서는 전통결혼이 처갓집 고유 행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에 맞춰서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무집 행사에 감나라 배나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전통결혼 비용이나 어떤 중재를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조력자인 거예요. 그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중재도 해주고 그러긴 하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 이치가 공짜가 없고 당연한 게 없는데 제가 그냥 좀 도와주면, 또 상담해주면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간혹 무리한 부탁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돈 가지고 사람 마음 얻고 돈 가지고 신뢰를 잃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 사이의 처세가 돈에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라도 잘 알고 돈을 쓰시라고 오늘 전통결혼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